나는 결국 살아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섬에 나를 두고 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도 알게 됐다. 이 이야기는 여행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고, 나에게는 지워질 뻔한 시간이었던 그날로 시작된다. 아픈 몸으로 배에서 내렸을 때, 발밑은 분명 단단한 땅이었는데,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바닷바람이 먼저 얼굴을 때렸고, 뒤를 돌아봤을 땐 배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휴대폰은 없었고, 설명도 없었다. 잠깐이면 돼. 그 말이 전부였다. 나는 한때 가족의 중심에 있었고, 평범한 식탁에 마주 앉아 가족을 믿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상은 바뀌었다. 말수는 줄었고, 나를 부르는 목소리는 점점 사라졌다. 그때는 몰랐다. 이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배를 타기 전날 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TV 소리는 평소보다 크게 울렸지만 대화는 없었다. 누군가는 분주했고 누군가는 바빴지만 정작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 가방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챙겼다. 옷 몇 벌과 약 봉투 하나. 평소라면 직접 했을 일인데 그날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이미 결정권이 내 손을 떠나 있었다는 걸 나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배에 오르던 순간 누군가 내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갔다. 파도 심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게. 그 말은 친절했지만 다시 돌려받지 못했다. 그때 한 번만 더 물었어야 했다. 왜 하필 지금이었는지, 왜 하필 나였는지. 섬에 도착했을 때 처음 본 건 사람보다 바람이었다. 관광지에서 기대할 법한 풍경은 없었다. 차도, 숙소도, 웃는 얼굴도 없이 잠깐만 기다려라는 말만 반복됐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족이니까 설마 하는 믿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해가 기울 무렵 나는 낯선 길 위에 혼자 서 있었다. 주변에는 집도 사람도 거의 없었다. 작은 가방 하나를 쥔 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때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다. 나는 함께 온 게 아니었다. 나는 남겨진 것이었다. 몸이 휘청거렸고 숨이 가빠졌다. 그런데도 그 순간까지 나는 나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 내가 더 건강했더라면, 덜 귀찮은 사람이었더라면.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때의 나는 아직 이 모든 게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이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 비바람을 피할 곳을 찾다 오래된 집 하나를 발견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들었다. 이곳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버려지는 곳이라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칠 때마다 누군가 오는 것 같았고 혹시라도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몇 번이나 밖을 내다봤다. 하지만 어둠뿐이었다. 휴대폰이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현실로 다가왔다.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일이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길을 잃었다고 할까? 혼자 남겠다고 했다고 할까? 상황에 따라 말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증명할 사람이 사라지면 그럴듯한 이야기는 쉽게 만들어진다. 그때 알았다. 내가 느끼는 이 불안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는 걸.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몸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다.
물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한계로 다가왔다. 입술이 마르고 시야가 흔들렸다. 이대로 쓰러지면 아침이 와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았다. 그 순간 처음으로 분명한 목표가 생겼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살아있어야 한다는 결심이었다. 아침이 왔지만 안도감은 없었다. 또 하루를 버텨야 했다. 집 밖으로 나섰지만 길은 갈라져 있었고 어느 쪽이 마을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었다. 표지판도 없었다. 바다는 보였지만 바다로 가는 건 더 위험해 보였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몇 걸음마다 숨을 고르고 벽에 기대 다시 일어섰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건 배에서 내릴 때 보았던 눈빛들이었다. 미안함이 아니라 안도에 가까웠던 표정들. 그 순간 퍼즐 하나가 맞춰졌다. 아, 이게 목적이었구나. 점심 무렵이 되자 햇볕이 강해졌다. 그늘을 찾으려다 다시 휘청거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다. 여기서 쓰러지면 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오히려 나를 움직이게 했다. 살아야 했다. 이유를 묻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때 멀리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바람인지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나는 남아있던 힘을 끌어모아 소리를 냈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다. 몇 번을 불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보여야 한다는 본능만 남아있었다.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그 고요 속에서 깨달았다. 이 섬은 생각보다 크고 나는 생각보다 너무 작다는 걸. 누군가 일부러 나를 찾지 않는다면 나는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존재였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을 때 나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더 나갈 힘도 방향을 찾을 기력도 없었다. 문을 닫고 앉아 있으니 또 다른 두려움이 밀려왔다. 오늘 밤을 또 버틸 수 있을까? 내일이 오긴 할까?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다.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방치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는 내가 여기서 점점 사라지길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속에서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분노였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는 설명할 수 없는 고집 같은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살아서 돌아가 반드시 묻겠다고. 왜 나였는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다. 하루를 버텨낸 몸이 한계에 다다르자 정신부터 흐려지기 시작했다. 눈을 감았다 뜨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바람 소리와 심장 소리가 뒤섞여 마치 몸 안에서 파도가 치는 것처럼 느껴졌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채 숨이 붙어 있는지만 스스로에게 확인하며 밤을 견뎠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오늘이 고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이유는 없었다. 다만 몸이 먼저 알아차린 것처럼 이 상태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감각이 분명했다. 손을 들어 올리려 해도 힘이 없었고 입술은 갈라져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 이 모습을 본다면 그저 쓰러져 있던 사람 한 명으로 보였을 것이다. 설명이 필요 없는 장면, 말 한 줄이면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침 햇살이 집 안으로 비칠 무렵 나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 가만히 있으면 정말 끝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발을 디딜 때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지만 방향이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움직였다는 사실이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제는 보지 못했던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다. 꺾인 나뭇가지, 바닥에 남은 발자국 같은 자국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 이 근처를 오간 흔적처럼 보였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람이 있다는 건 살 수 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나를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정오가 가까워질수록 몸은 더 급격히 무너졌다. 시야는 흔들렸고 귀에서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결국 길가에 주저앉았다. 더는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해졌다. 이쯤이면 됐다는 체념과 그래도 끝까지 버텼다는 묘한 고집이 동시에 올라왔다. 그때 멀리서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바람인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곧 분명해졌다. 발소리였다. 나는 남아있던 힘을 끌어모아 손을 들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눈앞이 하얘졌다. 누군가 멈춰서는 기척이 느껴졌고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 짧은 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그들이 그냥 지나가면 모든 게 끝이었다. 이내 누군가 다급하게 다가왔다. 사람이다. 그 말이 마지막으로 또렷하게 들린 기억이었다. 이후의 기억은 끊어져 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는지, 어디서 왔는지 물었는지조차 남아있지 않다. 다만 정신을 잃기 직전, 이런 생각이 스쳤다. 적어도 내가 여기 있었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알게 됐다는 것.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천장이었다.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이 동시에 들려왔다.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입안에는 낯선 감각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안도감이 아니라 의문이었다. 이제 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내가 발견됐다는 사실은 누군가의 계산을 흐트러뜨렸을지도 모른다. 사고로 끝낼 수 있었던 상황이 설명해야 하는 사건으로 바뀌었을 테니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긴장감이 올라왔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직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곧 그들이 어떤 얼굴로 나타날지 보게 되리라는 걸. 문이 열리며 사람이 들어왔다.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내 이름을 불렀다. 그제야 내가 병원에 있다는 사실이 또렷해졌다. 탈수 상태가 심했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였다고 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수 있다는 말이 이어졌지만 그 말은 오래 남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이 사실을 그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그날 오후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다. 내가 가장 믿어왔던 사람의 얼굴.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안심보다 긴장이 먼저 올라왔다. 너무 빠르게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발견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미 여기까지 와 있을까?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걱정하는 말투였고 표정도 부드러웠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 말은 안부가 아니라 확인이었다. 내가 무엇을 기억하는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눈빛이었다. 그들은 내가 왜 혼자 있었는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설명을 꺼냈다. 경치가 좋다고 하셔서요. 조금 더 쉬고 싶다고 하셨어요. 몇 번이나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계속 괜찮다고 하셔서. 말들은 부드러웠고 서로 잘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하나같이 내가 직접 한 말처럼 꾸며져 있었다. 마치 내가 모든 선택을 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의사는 보호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언제부터 혼자 있었는지, 연락은 주고받았는지, 평소 건강 상태는 어땠는지.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막힘이 없었다. 준비된 이야기처럼 자연스러웠다. 그 모습을 보며 확신에 가까운 의문이 들었다. 이 설명 지금 만든 게 아니구나. 의사는 나에게도 질문을 던졌다. 기억나는 게 있느냐고, 어디가 불편하냐고. 나는 짧게만 대답했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아직 몸이 힘들다고. 그 말이 끝나자 병실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안도인지 실망인지 알 수 없는 기색이 잠깐 스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혼자 남은 병실에서 다시 생각했다. 내가 기억을 되찾지 못하길 바라는 사람들. 내가 말을 아끼는 걸 다행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깨달았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하나 하지 않는 말 하나가 모두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걸.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졌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느꼈다. 더 묻지 않고, 더 따지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 그들이 얼마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지, 어디까지 준비돼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병실에 불이 꺼지고 창밖이 어두워졌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결심 때문이었다. 이제는 내가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믿고 있던 이야기 하나하나를 다시 묻게 만들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직은 조용히, 아직은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그들의 말이 너무 매끄럽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의심의 시작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병실 밖의 소리들이 또렷해졌다. 간호사가 지나가는 소리, 카트가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낮게 깔린 목소리들. 나는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귀는 오히려 더 예민해져 있었다. 문 밖에서 내 이름이 나왔고 곧 목소리가 낮아졌다. 일부러 들리지 않게 하려는 톤이었다.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발견됐어.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깝다는 투정처럼 들렸다. 생각보다라는 말. 그 말은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알았다. 이건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 어긋났다는 투정이라는 걸.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어서 들린 말은 더 조심스러웠다. 기억은 잘 안 나는 것 같지? 응. 거의 못하시는 것 같아. 그 말에 묻어있던 안도의 기색을 나는 분명히 느꼈다. 숨을 돌린다는 느낌. 그제야 확신했다. 기억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눈빛을 나는 그날 처음으로 똑바로 본 것이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상황을 관리하는 눈이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짧게 맞췄다. 누구에게는 이렇게, 누구에게는 저렇게. 말이 조금씩 달라도 큰 흐름은 같았다. 내가 원해서 혼자 남았다는 이야기, 연락이 안 된 건 우연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될 상황을 대비한 말까지 이미 준비돼 있었다. 그 대화를 듣는 동안 내 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식어갔다. 아, 이건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구나. 그날 이후 나는 더 철저히 침묵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내 회복이 아니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태,
딱 거기까지였다. 기억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도 고개만 천천히 저었다. 말을 아끼자 그들의 태도는 더 안정됐다. 방문 간격은 조금씩 벌어졌고 병실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늘어났다. 그만큼 생각할 시간도 많아졌다. 혼자 남은 병실에서 나는 처음부터 하나씩 되짚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일정이 잡혔는지, 왜 휴대폰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고 있었는지, 왜 내가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점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서서히 이어졌다. 그리고 그 연결의 끝에는 하나의 결론이 있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 우연도 아니었다. 누군가는 내가 사라질 가능성을 전제로 움직였고 그 결과가 어긋났을 뿐이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자 마음이 이상할 만큼 차분해졌다. 분노가 앞서 나오지는 않았다. 대신 방향이 생겼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먼저 해야 할 건 회복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누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이 일에 관여한 사람이 어디까지인지. 나는 결심했다. 지금은 모르는 척, 약한 척, 기억 없는 척 하자고. 그들이 가장 안심하는 상태가 내가 가장 많은 걸 볼 수 있는 상태라는 걸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나자 그들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걱정은 줄고 확인은 늘었다. 병실에 들어와 안부를 묻는 말은 짧아졌고 대신 주변을 훑는 시선이 많아졌다. 침대 옆 탁자, 의자 아래, 커튼 뒤까지. 그 순간 알았다. 나를 걱정해서 보는 시선과 나를 정리하려는 시선은 전혀 다르다는 걸. 그건 나를 보는 눈이 아니라 병실을 점검하는 눈빛이었다. 간호사가 약을 갈아줄 때였다. 보호자 서명란이 있는 종이를 들고 들어왔고 잠시 후 그들이 서둘러 사인을 했다. 날짜를 확인하는 손길이 유난히 빨랐다. 펜을 놓는 순간 서로 눈을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이미 합의가 끝난 표정이었다. 그날 이후 그 서류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무엇을 그렇게 서두른 걸까? 다음 날 병실을 비운 사이 작은 물건 하나가 옮겨져 있었다. 늘 같은 자리에 있던 가방이 창가 쪽으로 이동해 있었다. 누가 만졌다는 흔적은 없었지만 위치가 바뀐 건 분명했다. 그 안에는 약봉지와 손수건, 종이 몇 장뿐이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확인해야 했던 모양이었다. 회진 중 의사가 보호자에게 말했다.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 말에 그들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곧 미소로 바뀌었다. 안도와는 다른 미소였다. 계산이 다시 시작됐다는 얼굴이었다. 그날 이후 질문은 더 구체적이 됐다. 기억이 돌아오는지, 혼자 움직일 수 있는지, 언제쯤 퇴원이 가능한지. 나는 여전히 짧게만 대답했다. 잘 모르겠다고, 아직 힘들다고. 그러자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었다. 아직은 그대로 있어 달라는 요청. 나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척했다. 그게 지금은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병실 밖에서 통화 소리가 들렸다. 낮게 깔린 목소리, 짧은 문장들. 지금은 아니야. 상태 봐서. 서류는 다 맞춰놨고. 그 말들만으로 충분했다. 준비는 끝났고 남은 건 타이밍뿐이라는 뜻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작은 변화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누가 언제 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질문을 반복하는지. 겉으로는 흐릿해 보였겠지만 머릿속에서는 또렷해졌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증거가 된다는 걸,
나는 이미 배워버렸다. 며칠 뒤 간호사가 말했다. 보호자분이 퇴원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잠깐 내려앉았다.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아직 몸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의사도 조심스러운 상태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정리를 서두르고 있었다. 그건 회복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정리하기 쉬운 상태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확신했다. 이제 그들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나도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우연에 맡기지 않겠다고. 이 흐름을 끝내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를 확인하겠다고. 그리고 그 확인은 아주 사소한 물건 하나에서 시작됐다. 그들이 가장 신경 쓰던 것, 가방 속에 들어있던 그 종이였다. 다음 날 아침 회진이 끝난 뒤 병실이 잠시 비었을 때였다. 나는 간호사를 불렀다. 목소리는 최대한 힘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어제 보호자가 사인한 서류가 뭐였는지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회복 상태를 확인하는 동의서라고 했다. 흔한 종이였다. 하지만 넘기다 보니 다음 장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퇴원 후 관리 동의. 아직 퇴원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미 다음 단계가 정리돼 있었다. 방문 간호, 약 전달, 보호자 지정. 이름은 하나로 고정돼 있었고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나는 날짜를 다시 봤다. 서명 날짜가 내가 발견되기 전날로 찍혀 있었다.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다. 착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발견 전날 준비된 서류, 서두르던 사인. 이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간호사가 말했다. 보호자분이 미리 요청하신 거라서요. 그 말이 오히려 확신이 됐다. 미리 내가 어떤 상태로 발견될지 혹은 발견되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준비해 둔 다음 장면이었다. 그날 오후 의사와 단둘이 있을 기회가 생겼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혼자 있었던 기간이 기록에는 어떻게 남아있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발견 시점 이전은 공백으로 남아있고 그 공백은 보호자 진술로 정리돼 있다고. 그 말이 끝났을 때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기 때문이다. 병실로 돌아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꺼냈다. 배에서 내리기 전 누군가 급하게 끼워 넣었던 종이었다. 그때는 의미를 몰랐다. 그런데 다시 보니 하단에 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다. 섬의 보건소 번호였다. 나는 병동 데스크에 전화기를 빌렸다. 연결음이 길게 울렸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이름만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상대가 말했다. 그날 발견된 분이시죠? 통화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내가 발견된 장소와 시간, 그리고 발견 직전의 상태가 병원 기록과는 조금 달랐다는 것. 아주 작은 차이였지만 말과 기록 사이에 분명한 간격이 있었다. 누군가가 손을 댄 흔적이었다. 병실 문이 열리며 보호자가 들어왔다. 평소와 같은 얼굴이었다. 나는 그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주 짧게 물었다. 그날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대답은 바로 나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서류는 준비돼 있었고, 말은 맞춰져 있었고, 기록은 다듬어져 있었다. 다만 한 가지가 계산에서 빠져 있었다. 내가 살아 돌아와 기억보다 먼저 확인을 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결론을 내렸다. 이제 숨길 필요는 없다고. 다음 단계는 조용한 관찰이 아니라
분명한 선택의 시간이라는 걸. 며칠 뒤 병실을 찾는 사람들이 달라졌다. 질문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기록은 더 꼼꼼해졌다. 판단은 사람이 아니라 기록이 내렸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이 빠져 있었는지. 퇴원은 서두르지 않았다. 회복은 시간대로 진행됐고 결정은 내 이름으로 내려졌다. 작은 선택처럼 보였지만 나에게는 처음으로 되찾은 권리였다. 병원을 나오는 날 하늘은 맑았다. 섬의 바람과는 달랐다. 그날을 잊지는 못하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돌아갈 길이 있었고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었다. 묻는 사람이 있으면 짧게만 말했다. 확인 중이었고 이제 끝났다. 그 말이면 충분했다. 시간이 흐르자 일상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았다. 아침에 눈을 뜨고 물을 마시고 창문을 열었다. 아주 사소한 일들이 다시 의미를 가졌다. 그때서야 깨달았다. 그 섬에서 잃을 뻔했던 건 몸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삶이었다는 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복수도 큰 승리도 없다. 다만 하나의 사실만 남는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다. 사라질 뻔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차이를 증명하는데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